(2015년 11월) 응급 환자의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환자를 만나는 시간이 약 한 4분 정도 걸렸어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환자의 심장은 이미 몇 분째 멈춰있던 상태. 인공호흡 해주세요. 가면 이미 죽었겠지. 스마트폰 때문에도 살았다고 봐야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를 살린 게 스마트폰이다.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평소보다 더 분주한 정주임의 아침. 준비할 자료도 산더미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바쁜 이유는 회의가 있는 날이기 때문. 회의를 한번 소집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주거나 또 자료를 같이 공유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준비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이들의 구세주로 등장한 건 바로 스마트폰. 지난 한 세기 동안 기술의 진보는 일상을 바꿔놨습니다. 특히 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 건 커뮤니케이션 기술. 생각이나 정보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려는 우리의 욕구는 기술 발전과 함께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라도 소통할 수 있는 시대.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본 사고 현장은 5층 건물이 있던 자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1995년 6월 1,5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이들이 극소수였던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의 안위를 확인했을까요? 변리사이자 아마추어 무선사인 최다령 씨. 그는 20년 전 상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에츄에론 마이크 인디아 오스카. 여기는 에츄에론 마이크 인디아 오스카. 카피됐습니까? 제가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있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사실 그 시간에 와이프가 삼풍백화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집으로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삼풍백화점 들어가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상상을 했죠. 사무실을 나와 황급히 집으로 향하던 그의 차에는 마침 무선통신기가 있었습니다. 요거의 덕을 봤었어요. 아마추어 무선 해가지고 아마추어 무선사끼리 연락하면서 다른 아마추어 무선사보고 집으로 좀 연락해달라. 이미 저는 밖에 나왔으니까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요. 그분이 이제 집으로 연락해서 지금 와이프 집에 살아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만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적이 없었다는 최도령 씨. 그 이후로 전화기와 통신기계에 더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장한 전화기 중에서는 이것이 가장 오래됐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어떤 통신 수단은 있었겠지만은요. 일단 이렇게 수화기를 들고 그다음에 여기 다이얼이 있습니다. 요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요. 다이얼을 돌리면은 여기서 전기가 발생해가지고 교환수로 가거든요. 그럼 교환수가 어디 대드릴까 하면 어디 대주세요 하면은 가끔가다 이거 돌려도 교환수가 빨리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교환수하고 가끔 이제 말다툼하고 그러긴 하는데요. 교환수하고 말다툼하면 자기만 손해죠.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렇게 먼 옛날은 아닙니다. 근대식 통신시설이 들어서기 시작된 것은 6.25 전쟁 이후. 전쟁이 끝나고 경제 성장이 시작되자 전화기 수요가 급증합니다. 하지만 집 한 채와 맞먹을 만큼 엄청났던 가격.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와, 전화다! 이거 정말 되는 거예요? 야, 나도 줘봐. 아이, 씻고 닦아놨더니 손들 씻고 만져. 그게 그 당시 이제 전화기 한 대 가지면 그게 상당히 큰 재산이었고, 제가 전세를 살았는데 전세를 살면서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휴일에 제가 먼저 나오니까는 그 집주인이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얘기가 집주인이
그 전화기 비싸다는 건 알아가지고 그 전화기 누가 훔쳐갈까봐 그걸 집을 지키고 꼼짝 못하고 집에 있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죠. 삐삐?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아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이거 삐삐인데요, 삐삐.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거. 사용은 안 해봤어요. 어렸을 때 집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일명 삐삐라 불렸던 무선 호출기. 삐삐를 아느냐와 모르느냐로 세대 구분이 되는 것 같죠. 동전이 항시 남으니까 전화를 했을 때 또 이제 남겨놓고 가고 또 나도 또 남이 남겨놓은 것도 쓰기도 하고. 삐삐가 되네 안 되네 집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연락을 했는데 왜 연락을 안 해줬냐 뭐 전화가 안 온다 그러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뭐 숫자로 자기들만의 암호로 뭐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뭐 열렬히 4, 5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뭐 빨리빨리. 전설로 남게 된 삐삐의 추억. 호출을 받은 후 상대와 통화하기 위해 줄을 서던 공중전화기 앞 풍경도 떠오릅니다. 삐삐에 이제 문자가 찍히면 공중전화기가 가서 이제 공중전화기를 거는데 공중전화기가 이렇게 쫙 길면은 선에 이제 사람들 많이 쓰면은 그걸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 나온 게 이제 시티폰 있죠. 그건 한국에서만 나온 거죠, 시티폰. 줄 서는 불편 때문에 발신만 가능한 시티폰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지국 10m 반경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휴대전화의 등장. 자세 나오는데. 이거 진짜야? 진작일 것이지. 여기서 좀만 얇고 가벼우면 딱 좋을 텐데, 그지? 에이, 야, 여기서 또 어떻게 작아져? 왜 아주 버튼도 다 없애고? 손가락 이렇게 하면 화면도 막 넓어진다 그러지?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는 1등이지. 왜? 핸드폰으로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서로 얼굴 보면서 통화한다 그러지? 한때 농담 정도로 여겨졌던 일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죠. 모바일 혁명이자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이끌었다고 평가되는 스마트폰. 이는 초고속 인터넷, 이동통신 및 컴퓨터의 발전과 맞물려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안의 컴퓨터 스마트폰은 또 다른 기적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도 살았다고 봐야죠. (2015년 11월) 구조 요청을 받고 황급히 나서는 119 구급대원들. 거리를 깨우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출동합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진 후 호흡이 멈췄다는 응급 환자. 분초를 다투는 황급한 상황이지만 도로 상태도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동부지상구급대 정범준입니다. 현재 40대 남자 심정지 추정됩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십시오. 실제 환자를 만나는 시간이 약 한 4분 정도 걸렸어요. 저희 관내 출동이 아니고 다른 관내 출동이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좀 소요가 됐었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까 환자가 호흡과 심장이 멎은 상태였고요. 구급대원들이 발견한 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황금섭 씨.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자, 환자 맥박 없습니다. 흉부 압박해 주시고 메트론 켜주시고요. 인공호흡 해주세요. 쓰러진 채 미동도 없는 상태. 지체할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그런데 40대 남자 환자 상태를 지켜보던 대원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합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서 대체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메트로놈에 맞춰서 깊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대원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통해 이 상황을 함께 보고 있는 사람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후착대 도착하셨나요? 지금 후착대 지금 도착 중에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방금 후착대 도착했습니다. 후착대 도착하셨으면 수행로 확보하시고 IL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로 확보됐으면 에피네프린 1mg 투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급대원이 착용한 기기를 이용해
의사가 환자를 볼 수 있는 스마트 의료지도 시스템. 무선 영상기기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해 현장과 병원이 직접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걸 확인한 후 이송된 환자. 만약 바로 병원에 왔다면 10분의 시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옮기지 않고 의사와 함께 현장 처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정지가 발생하게 되면 4분에서 5분이 경과하면 피할 수 없는 뇌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을 해서 처치를 하고 또 도착 병원에 또 이렇게 이송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온 지 10여일 만에 의식을 되찾은 황금섭 씨. 그는 현재 순조롭게 회복 중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막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오면은 그냥 응급처치도 못하고 개운나가시 압박만 이렇게 하다가 가면 이미 죽었겠지. 근데 스마트폰 덕분에 살았고 그 119 구급대 요원 그분 덕분에 또 살았고 또 애만 이렇게 세 사람이 다 병원 의사까지 그 담당 응급의사 선생님도 정말 고맙고 세 사람들 살았죠. 스마트 의료 진료 시스템이 도입된 건 작년 6월. 광주 지역에서는 구급대원이 응급의학과 의사의 지시 아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cm 이내로 고정해서 백의 3분의 1을 영상 전송 기기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현장과 병원을 바로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그 덕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있긴 있었는데 극히 제한적이었고요. 실제 심정지 환자한테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현장에 출동을 하면 예전에는 기본적인 처치를 하고 이송을 하면서 응급처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스마트 의료 지도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충분히 정확히 하고 이송을 하다 보니까 환자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이 시스템을 사용한 후 일상으로 복귀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해 퇴원하는 환자의 수는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기관 내 구급대원들이 할 수 없었던 기도 확보, 약물 투여 등 전문적인 처치까지 가능해지며 큰 효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까지 안부백을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는 뭐 임상의학이나 또 뭐 IT 기술, 또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이 각각 발전을 해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서로 이렇게 융합이 돼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이런 사업에서 어떤 영상 전송 기술이나 또 이런 카메라의 어떤 그런 안정성 이런 것들이 더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것까지 가능해질까요? 김대리의 아침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따라 피곤한 아침을 맞은 김대리는 수면 밴드로 밤사이 수면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혹시 열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지난 한 달 동안의 데이터와 비교해 보니 아무래도 피로가 누적된 듯합니다. 김대리가 건강 상태를 체크한 이 정보들은 의사에게 바로 전송됩니다. 걱정 많은 그에게 의사는 데이터를 분석해 적절한 식단을 처방해 줍니다. 자, 그럼 가볍게 아침을 먹어볼까요? 냉장고를 열지 않아도 내부에 들어있는 음식이 확인 가능.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칼로리와 영양분을 알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 미래엔 우리의 건강까지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스피드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기술을 빨리 적응하면서 그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들이 다양한 교육 방법, 훈련 방법들이 또 따라와줘서 인간은 결국은 이제
기계의 흐름 아니면은 큰 변화의 물결의 흐름에 따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발전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전을 따라가는 젊은 아이들, 그 아이들의 세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적응할 수밖에 없고 그 적응이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봐요.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온 커뮤니케이션 기술. 이는 직장인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30년 사이 문서로 이루어지던 업무들을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핵심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 그렇다면 그 덕에 직장인의 삶은 좀 편안해졌을까요? 이곳은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본사입니다. 근면 성실 등은 직장인이 가져야 하는 범시대적인 미덕. 매장 관리팀에서 일하는 현 주임은 특히나 오전 내내 정신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회의를 앞두고 외근 나간 직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가 하면 회의 자료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료 준비와 회의실 정돈까지 단순한 업무지만 다 마치는 데는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회의 준비 다 했습니다. 현 주임의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향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이트데이를 겨냥한 이벤트와 상품 관련 판매 포인트를 정하는 것. 지난번에 비해서 박스 디자인도 많이 개선이 됐고 모두 판매가 완료돼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다 보니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바로 꺼내서 나가는 경우는 일정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죄송하지만 오늘 1시까지 빈블레스에서 이거 샘플 테스팅 있어서 지금 이정은 주임이랑 같이 화이팅! 자리 넓어졌다. 그래서 회의는 주간회의로 일주일에 한 번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매장 관리 특성상 외근이 많은 부서라서 좀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달받아서 숙지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직장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로 꼽히는 회의. 어렵게 모여서 회의를 해도 들인 시간이나 정성에 비해 큰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회의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는 박 대리는 분당에 위치한 한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니요, 아까 배관 공사하면서 물을 일부러 틀어놨다고 하는데요. 물이 아까 터지는 줄 알았어, 저는. 다음 주 오픈을 앞둔 레스토랑. 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일주일에도 몇 번씩 확인차 들려야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날아온 한 통의 문자. 곧 회의가 열릴 예정이군요. 강남에 위치한 사무실까지 가려면 지금 출발해도 빠듯한 상황. 그런데 박 대리는 어쩐 일인지 현장에서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회의가 예고된 오후 4시를 몇 분 앞둔 상황. 그런데 누구 하나 움직이는 이가 없습니다. 이 회사 좀 이상하네요. 오늘 회의는 취소된 걸까요? 정각 4시, 강신영 과장은 자기 자리에서 메신저를 켭니다. 그러자 현장에 나가 있는 박 대리의 모습이 보이네요. 대리랑 강 과장, 장주임 다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박 대리 오늘 날씨도 추운데 현장에 다녀올 수고했어요. 이번에 나왔던 제안서 같이 좀 올려주세요. 파일로. 이곳에서는 사내 메신저 시스템을 이용해 회의를 진행합니다. 설계도를 대화창에 올리면 외근지는 물론 어느 곳에서나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타이트하게 잡아서 실제로 업무 보시거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더라고. 우리가 지금 동선을 잡은 게 우리가 두 군데가 주동선으로 들어가는데 수정사항도 화면을 터치하면 표시가 가능하니 의사소통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 상당히 좀 주목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느낄 때는 어때요? 보기에는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색감이 나왔어? 조금 이제 레드 저희가 원했던 부분이 좀 더 새빨갛게 나왔으면 더 예뻤을 테지만 지금 LED 조명 치고 해서도 전혀 이상함은 없었어요. 박대리 여기 가서 끝까지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회의를 한번 소집하기 위해서 각자 단체로 메일을 보내주거나 메일 주소를 다 확인해서 보내주고 문자를 보내주거나 또 자료를 같이 공유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체로 문자를 보내고 메일을 보내는 게 한 번에 클릭해서 할 수 있다는 게 편한 점이었고요. 회의가 끝나고 그 기록한 영상을 공유할 수 있어서 회의록 작성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의록을 작성하다 보면 업무 시간이 많이 뺏기게 되거든요. 클릭 하나로 전화 통화부터 문자까지 인터넷 전화를 기반으로 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덕에 업무가 훨씬 간편해진 것이죠. 실제로 업무가 한 6시쯤에 끝나요. 현장도 6시쯤에 끝이 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하려면 이 현장에 계신 분이 저녁에 사무실 들어와서 회의를 꼭 저녁 타임에 해야만 현장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길에서 뭐 지나가면서 낭비하는 시간, 그리고 들어와서 회의하는 시간, 야근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저희가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비용 부담이 커피 한 잔 정도의 가격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해서 씀으로써 회사의 부담도 없고 직원들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네트워크 기술. 현대를 사는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에도 보지 못했던 혁명적인 소통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안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카페는 사람들이 모이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고객에게 이런 여유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하겠죠. 그래서 이곳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회의를 앞둔 사무실 분위기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죠. 각자의 외근지에서 다자간 영상통화를 시도하는 중. 정규진님. 네, 지역운영본부 현정규입니다. 물류창고 제품 보유는 좀 말씀해 주세요. 이쪽 아래쪽에 보이시는 새로 나온 허브티 3종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충분한 여유 수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핸드드립 커피 세트 같은 경우도 개봉되어 회의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외근을 나가던 정주임의 여유 있는 실시간 보고. 매장에 나가 있는 다른 직원들도 본사와 영상 회의에 참여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료 운동 세트 네임플이라시면 발감시돼 있고요. 네. 저희 요번에 어제 회의 때 나왔던 마카롱인데요. 보다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위해 도입된 다자간 영상통화 기술. 정주임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무래도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좀 거리상으로도 회의 일정 맞추는 거나 시간이나 이런 현장감을 직접 준비해서 가서 살려주고 회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곳에서 직접 영상을 보여주면서 다자간 통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현장감을 훨씬 더 쉽게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고 정확성도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제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커피 전문 회사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60개에 달하는 해외 지점의 운영 관리를 위해 새로 도입한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진행되는 화상회의 날입니다. POP 광고를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저희 지금 신상품 판매를 앞두고 긴급 회의를 진행하는 한국과 LA의 직원들.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동료로서 머리를 맞댑니다. 문서나 목소리만이 아닌 얼굴을 보면서 하는 소통.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겠죠. 저희가 POP를 제작해 드릴 테니까 샘플로 사진을 찍어서 저희 쪽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산업이 아무래도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마켓이다 보니 상품 구매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들을 직접 대응하는 저희 매장 직원들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본사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첨단 기술은 그리 낯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만화 좋아하셨어요? 만화 좋아했죠? 뭐 둘리 뭐 은하철도 9 막 이런 거랑 최초로 극장에서 봤던 만화 영화가 태권브이였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공격해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매우 익숙한 미래이기도 합니다. 바로 어렸을 때 보았던 공상과학 만화 안에 담겨있던 것들이었죠. 이진영 씨에게 그 시절 추억은 둘도 없는 보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즐겨봤던 추억을 가진 캐릭터들이고요. 지금 이쪽 카테고리는 주로 로봇 메카류. 10대부터 30년 넘게 모아온 만화 속 주인공들. 그는 이때 꿈이라 여겨졌던 기술들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누리며 살게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술들이 현재 많이 보편화돼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30년, 40년이 흘렀는데 많은 것들이 현실화가 돼서 사실은 저도 그때를 돌이켜보면 좀 많이 놀라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007 원작자인 이언 플레밍, 하늘을 나는 자동차, 치티치 뱅뱅이라고 하죠. 치티 빵빵이라고도 하고 고속도로에서 가족끼리 그 여행을 가다가 하늘을 날게 되는 날개를 피고 이제 그런 자동차인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수직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하는 공중에서 30-40년 만에 이루어진 엄청난 기술이죠. 우주인을 만났다고 처리가? 네, 지구가 위험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모든 발전은 인간의 상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공상의 세계 안에 이미 존재했던 오래된 미래였던 것이죠. 루루야, 어디 있느냐? 과학적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많이 편리해졌죠. 뭐 심지어는 우주에서도 통화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현재 문명의 이런 발달은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죠. 기술의 진화로 편리해진 생활. 하지만 조금 삭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한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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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죠? 네. 스마트 도시를 목표로 지어진 송도. 저녁이 되면 이곳에선 집집마다 화상전화가 켜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재료 보내드린 거 일단 펴보시면 매주 한 번씩 열리는 바느질 교실. 이곳 주민들은 화상으로 만나 소통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TV 화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나가려면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요즘은 너무 춥잖아요. 화상으로 만나서 수업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굳이 나가지 않아도 소통이 너무 잘 되거든요. 같은 동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만 이렇게 뭐 목례를 한다든지 그 정도에서 그치는데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른 동도 있고 다른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마트에서 목소리 듣고 인사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비를 통해서 만나다 보면 서로에 대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 밖에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선생님 밖에서 만나고 싶어요. 이러면 제가 부담 없이 이제 커피 한 잔 해요. 그리고 날짜를 잡으면 다들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만난 사람들처럼 막 거침없이 얘기하시고 낯설음도 없으시고 그러세요.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소통을 배려한 단지 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덕분. 마스터벨이라는 서비스는 일반 가정에서 거실에서 화상 통화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사무실에서 화상 회의를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세계 최초로 저희가 일반 가정에 배포를 시작을 했어요. 거실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객들이 굉장히 좀 불편한 반응을 보이셨는데 저희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집 안에서도 편리하게 이런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앞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게 일상화되어버린 요즘. 첨단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동네 친구를 만들어준 것이죠. 특히 이 덕에 즐거워진 건 아이들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조엘도 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TV 앞으로 모여듭니다. 각각의 집에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것처럼. 직접 만나지 않아도 같이 노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랍니다. 애들이 하루 일과가 바쁘다 보니까 밖에서 노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학교 끝나자마자 친구들하고 논다. 우리 때하고는 좀 개념이 좀 틀리죠. 예. 다 약속을 잡아야 되고 미리 스케줄 점검을 해서 놀아야 되니까 요즘 애들은. 틈틈이 같이 대화하고 또 그 사이사이 장난을 치며 함께 웃습니다. 시간을 공유하는 아이들에게 떨어져 있는 공간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TV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놀아요.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면 어때? 신나고 재밌어요. 화상 TV로 친구들이랑 같이 밖에 나가서 안 놀아도 같이 만날 수 있어서 재밌어요. TV를 통해서 무슨 놀이를 해? 레고를 자랑하거나, 끝말잇기를 하거나, 자기가 아는 것을 자랑하기도 해요. 바쁜 도시 아이들에게 뛰어놀 골목길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만나는 친구들은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소통을 위해 한 장소에 모여야 한다는 것은 옛말이 되어갑니다. 얼마 전 귀여운 딸을 얻은 신효섭 씨도 최근 특별한 만남을 즐기고 있다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효섭 셰프입니다. 현재는 이은이 아빠로 더 알려져 있고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그런 요리사입니다. 이 아이는요, 9개월 된 딸 신윤 어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는 꽃미남 셰프로 불리는 유명 요리사입니다. 아이고 잘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딸 바보. 유은이와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답니다. 이상한 것은 딸과 함께 있느라 외부 활동을 줄였음에도 소통하는 이들은 더 많아졌다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유은이와의 즐거운 놀이타임을 마치고 그가 향한 곳은 지하에 위치한 작업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요리를 알려주는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유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빠들도 그렇고 초보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런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만드는 방법 그대로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원래 그의 전공은 모던한 한식 요리.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유식을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아빠가 셰프다 하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이유식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이 노하우들을 아이한테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또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도 하면서 또 저 말고도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과 또 소통을 하고자 이 이유식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혹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방송으로 보여주고 소통하는 것. 최근 1인 방송은 보다 폭넓은 소통을 바라는 이들에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쌀을 좀 불릴 거예요. 3번 정도 먹을 거를. 요리사인 신효섭 씨도 방송을 통해 소통을 시도 중입니다. 그 대상은 아이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은 초보 아빠들. 방송을 보며 요리에 집중하는 이분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뭘 줘야 할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다는 백상주 씨. 그때 아무것도 못 해주었던 게 아쉬웠던 그는 신효섭 씨의 도움으로 이유식에 도전 중입니다. 이렇게 이유식 자주 해주세요? 뭐 아주 자주는 아닌데요. 애기 엄마가 바쁘거나 뭐 피곤해하거나 할 때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할 때는 바쁘고 이제 애를 처음 키우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요. 둘째 때는 서로 여유도 생기고 해서 더 또 예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요리하는 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영상을 따라하다 보니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하네요. 이렇게 직접 셰프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가지고 보면서 따라하기에는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 덕에 엄마 일도 좀 줄었답니다.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빠 뭐 하나 볼까? 아빠 뭐 하나 볼까? 아빠의 따뜻한 마음만큼 먹음직스럽게 완성되어가는 이유식. 맛은 아직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만큼은 충분히 넘치겠죠. 맛있는데? 자,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제 등분을 3개로 나눠서 맛있는 이유식 냄새를 맡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윤희 마마 다 했네. 최고 요리사가 정성을 다해 만든 특급 이유식. 하나 먹어요. 유은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런 반응 때문에 요리에 도전하는 아빠들이 많아지나 봅니다.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예전에는 그냥 요리만 보여주고 끝인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요리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공유도 하고 이런 의견 교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많이 같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요리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이 시려워 꽁발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올해 7살. 영민이는 재능이 많은 아이입니다.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오케이 나 마이크 있으니까 노래 부르 틀었어 그러네 노래에 소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건 확실하죠. Play that together like this one. 사실 영민이가 제일 잘하는 건 외국어. Mango so that is highlight here. Okay? It's so many here, okay? 필리핀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영민이. 유치원에서는 한국어를, 집에서는 영어와 필리핀어를 사용합니다. 엄마가 아빠 대신 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함께 생활하는 건 필리핀에서 온 할머니입니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영어를? 할머니가요. 할머니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영어를 배웠어요? 네. 그럼 엄마랑 얘기할 때는 무슨 말로 얘기해요? 한국말이랑 영어요. 할머니가 좀 한국말 못해서 불편했어요. 할머니가 한국말 배우면 좋겠어요. 오셨어요, 할머니. 자, 영민이 오늘 재밌게 놀았어요. 오늘 눈 왔잖아요. 눈 왔는데 스노우이 맞아? 스노우이 눈 왔는데 영민이가 눈 가지고 놀았어요. No, I play that is the 하루 생활을 할머니께 전하고 싶지만 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 답답한 상황. 그래서 영민이가 통역 역할을 맡곤 합니다. outside. Outside? Really? 영민이 오늘 추웠지 조금. 할머니한테 얘기 좀 해줘. What's he saying? I'm so cold, so cold. He's feeling cold. Yeah. So what you gonna need to? 조금 감기 기운 있는 것 같거든요. I cough that is made the. You're coughing? 집에서 따뜻한 물 좀 먹여주세요, 할머니.
따뜻한 warm water. warm water. 영미 집에 가서 따뜻한 물 많이 먹어. 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 잘 가요. 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바이. 영민이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은 이곳 유치원에서는 우리말이 서툰 부모님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대안은 모바일 알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모바일 알림장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 알림장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알림장에 아이의 그날 생활 모습을 사진도 찍어서 붙이고 그리고 그날 어떻게 지냈는지 적어서 보내기도 했는데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의 어머님들의 경우 그 언어적 표현만 보고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모바일 알림장을 사용하면서부터는 모바일 알림장에서 번역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번역하여 모국어로 번역하시면서 이해하시기도 하고 저희도 어머님이 전달하신 내용을 제가 영어로 이해 못하는 부분은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소통이 원활해지고 있어요. 아빠 대신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엄마는 항상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옵니다. 그때까진 할머니와 둘만 있는 생활. 당연히 집에 오면 영민이는 한국어를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집안일에 바쁜 할머니 옆에서 조용히 혼자 노는 영민이. Yes. No. Okay, just a minute. It's almost cooked. It's almost done. Okay, now come here. Yes. I'll just return your book. Do you want this sauce for the 영어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은 되지만 그래도 뭔가 허전한 기분. Sit, baby. 왔니? Mommy. 오늘은 어때? 좋아. 좋았어? 이거 어린이 집 이거 뭐 하니? 어? What are you doing in the 어린이 집? 놀고 있었어. 놀고 있었어? 사진 찍어서 한국에 온 지 8년째. 처음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한국말이 서툰 엄마. 이거 눈 이거 있잖아. 노라 했어? 무슨 노라고 했어? Yeah, this morning the others have the snow, right? So even you are not like 이거 뭐야? 눈 싸움, 눈 싸움? 눈싸움. 요즘은 영민이에게 한국말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 그래도 오늘 하루 영민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있게 돼서 엄마는 행복합니다. Or the other teachers not calling at me, so the kids' note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schedule, where they go, every day what they're doing, is very convenient. What do you want Youngmin to be, or what life she has in the future? I want to be that. I don't know for what Youngmin desire for herself, but my plan for future for Youngmin to give the good life. Go. 내가 열심히 일할게요. 영민이 엄마와 세상을 소통하게 만들어준 기술. 기술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거. 선생님처럼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어요? 의사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네. 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랑 할머니가 아플 때 고치고 싶어요. 소통의 벽을 없애주는 기술의 진보 안에서 영민이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말로서 의사소통하는 거 시대는 간다. 우리는 앞으로 texting by thinking, 텍스 문자를 보내는데 thinking 생각을 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이런 시대가 온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더 많은 일, 더 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타자를 일일이 치다가 그죠? 쫙 훑어서 스캔해 뿌리면은 쉬워지듯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뭘 하는가?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죠. 기술 혁신과 첨단 기기의 탄생. 그 덕분에 빨라진 세상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IT 기술의 메카 샌프란시스코. 고 대표는 이곳에 출장을 올 때마다 다양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시험해 봅니다. 미주 지역의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영 중인 그의 업무는 최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 먼저 신메뉴를 꼼꼼히 살펴본 후 다양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정보화 시대,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의 싸움이겠죠. 그는 바로 한국으로 이 정보를 보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인 화면에 그거밖에 없거든. 여기 내부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음식 사진 같은 경우를 더 추가하면 어떨까 해서 레스토랑 분위기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 좀 보세요. 현장에서 바로 보고 어떤 메뉴 이미지가 더 확보하기 좋고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메뉴가 지금 현재 인기가 있는지 이런 거 조사를 해서 계속 저희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랑 이렇게 뭐 연결하고 하고 뭐 결제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다 모바일이 있으니까 이 모바일 기반으로 직원들하고 화상 통화하거나, 그리고 이쪽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는 출장에 필요한 교통이라든지 어떤 예약이라든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다 이걸로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 IT 산업의 최대 이슈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 사물, 프로세스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 인터넷. 소통의 주체가 이제 인간과 인간에서 사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물과 연결이 된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힘들어. 여기 와이파이를 찾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울에 올라가면 체중을 재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을 재고, 그 다음에 무선 랜으로 전송을 합니다. 이게 사물 인터넷을 통해 건강 관리를 한다는 박경국 씨.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혈압을 재고 당 수치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측정된 수치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스마트 기기로 보내지는 것이죠. 벌써 2년째 매일 아침 측정한 그의 건강 데이터가 스마트폰 안에 모여 있습니다. 제 혈당 수치가 그래프로 쫙 보여지고요. 이 수치들도 아까 똑같이 PC로 파일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더 그래픽하게 볼 수 있고, 또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그 빅데이터를 쓸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집안에 30여 개가 넘는 사물 인터넷 기기를 설치 사용 중이라는 박경국 씨. 놀랍게도 집안 곳곳의 사물들을 스마트폰 안에서 손끝 하나로 조절 가능합니다. 스마트 기기로 와이파이 무선 랜을 통해서 온시키면 온도를 올렸습니다. 현재는 집 안에 있지만은 제가 원격에서 다 똑같이 시연이 가능하고, 저희 집에서 했던 그 에너지 썼던 부분이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관리하는 온도 조절 장치. 이렇게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자 그의 일상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특히 외출 시 빈집을 걱정할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장비는 미국 네스트랩스에서 만든 연기 감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하고 일산화탄소를 감지하는 기계입니다. 상당히 Ready in the bedroom. This is only a test. Testing smoke. 연기나 일산화탄소를 감지하면은 소방서나 경찰서 쪽에 바로 연락을 하고 그쪽에서 액션을 취하겠죠. 한 인터넷이 나온부터는 모든 PC 데이터 인터넷에 붙어가지고, 요새는 그 인터넷에 연결 안 된 PC를 상상할 수 없듯이 그 IoT, 그러니까 그 사물 인터넷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장비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가지고 좀 더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해준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활동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는 첨단 기술의 도움 아래 충족되어 갔습니다. 인류의 상상력이 이뤄낸 기적. 더 먼 미래, 최첨단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소통하게 될까요? 사물을 포함한 모든 것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세상. 휴대전화가 몸속으로 들어오고 눈동자만으로 은행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터치만으로 소통하는 세상은 빠르고 편리한 만큼 삭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과 마음을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 모두가 바라는 미래란 서로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세상.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세상일 테니까요. Here you can find the best delivery services. 아 진짜 이걸 이렇게 해서 웃으면 다 먹여주는 거예요?